내가 조선의 국모, 임금의 아내나 임금의 어머니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과거 유교적 사상이 강했던 시절 왕은 나라의 아버지라 하여 국부라 하였고 그의 아내를 국무라 불렀습니다. 현재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나라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군주제에서 국모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명성황후입니다. 명성황후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의 국모입니다. 저 역시 예전에 드라마나 뮤지컬을 통해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당시 드라마에서는 내가 조선의 국모다 라는 대사로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뇌리를 스치는 말이 되었죠. 오늘은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조선 후기 상황은 세도 정치로 인해 조선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매간매직으로 관직을 사고파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선 팔도는 각지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있었죠. 순조부터 시작해서 철종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정치는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이후 철종이 후사 없이 죽게 되자 흥선군의 둘째 아들 이명복이 12살에 즉위하게 됩니다. 고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흥선군은 살아있는 대원군이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 최초로 살아있는 대원군이 되었는데요. 이후 흥선대원군은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섭정을 보게 됩니다. 섭정을 맡게 된 대원군은 오포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양반들에게 세금을 걷게 되는데요. 대원군은 서원 철폐를 하게 됩니다. 서원에서 각종 세금을 걷는 등 그런 폐단이 있는 서원들을 모조리 폐쇄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 대원군은 민자영을 며느리로 택하게 됩니다. 대원군이 택했던 며느리 민자영이 명성황후가 되는 것이죠. 민자영은 몰락한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군은 민자영을 며느리로 택하게 된 것이죠. 1866년 민자영은 16살의 나이로 고종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1973년 고종 10년 명성황후는 남편 고종이 친정을 하게끔 채익현을 포섭하게 됩니다. 이후 채익현으로 하여금 성인이 된 고종의 친정과 그로 인해 흥선대원군의 하야 빚 퇴진을 요구하는 소를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채익현의 상소를 시작으로 많은 유생들의 지속적인 상소문으로 결국 대원군은 퇴진하게 됩니다. 명성황후는 고종의 친정을 이끌어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명성황후는 민씨 일가를 끌어들여 민씨 일가가 조선의 조정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로써 민씨 정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죠. 민씨 정권도 세도 정치와 마찬가지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민씨 집안에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벼슬길에 오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뇌물을 바친 관료들은 갖다 바친 뇌물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본전이라도 생각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게 된 것이죠. 1881년 조선 신식문물과 신식군대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최초의 신식군대였습니다. 부국강병을 위한 정책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고종과 명성황후를 위한 신의 부대의 육성에 가까웠죠. 이후 1882년 하나의 사건이 퍼지게 됩니다. 신식군대인 별기군은 기존의 부대보다 급료나 피복 등 많은 보너스 등을 받으며 엄청난 대우를 받았는데요. 이런 차별이 원인이었을까요? 13개월 동안 급료를 받지 못했던 구식군인들이 그동안 체불된 임금을 일부를 받았으나 임금을 확인한 결과 적급하고 불량한 급료를 받게 됩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구식군대들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무군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기존과 비교했을 때 흥선대원군이 있을 때만큼은 이런 일이 없었으나 민씨 정권이 잡게 되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 구식군대들은 민씨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들이 제일 먼저 별기군을 창설한 민겸호와 김보현을 추살하고 당시 왕비인 명성황후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성황후는 궁녀로 변장해 홍제의 등에 업혀 장호원까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명성황후는 이무군란을 잠재우기 위해 최악의 악수를 두게 됩니다. 청나라로 원군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자국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외국 군대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청나라 군대는 압록강을 건너 한성부 왕십리 근처에 모여있던 5군영의 병사들을 순식간에 도륙하게 됩니다. 이후 청나라 군대는 서울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청나라 군대 덕분에 민씨들은 조정으로 바로 복귀하게 됩니다. 구식군대 덕분에 정권을 다시 잡게 된 흥성대원군은 청나라 군대로 인해 기습 납치되어 청나라 텐진까지 끌려가게 되는데요.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요? 민씨들은 완전히 조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무군란 사이에 장호원에 피신하게 되었던 민비는 하나의 무당을 만나게 됩니다. 장호원에 있었던 민비는 무당에게 자신의 궁에 복귀 시기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무당이 50일 후라고 복귀를 예측하였는데요. 무당의 말대로 명성황후는 50일 만에 복귀하게 됩니다. 50일 후에 복귀하게 된 명성황후는 장원에서 만난 무당을 궁으로 데려오게 되는데요.
무당에게는 진령군이라는 벼슬을 주게 됩니다. 명성황후는 진령군에게 많은 것을 맡기게 됩니다. 또한 진령군에게는 북감묘라는 건물을 지어주기까지 합니다. 명성황후는 진령군과 함께 아들을 위한 금강산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금강산 기도에서는 봉우리 하나마다 쌀 한 가마리씩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쓰였던 재정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축적한 조선의 재정이 있었는데 명성황후는 진령군과 함께 단 1년 만에 조선의 재정을 말아먹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1894년 7월 25일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패권 전쟁이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메이지 유신의 성공적인 근대화를 하게 된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명성황후와 조선의 사대부에게 있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나라로부터 요동 반도를 할양받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 독일, 프랑스, 삼국이 일본에게 외교적 압박으로 이를 저지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러시아의 힘을 보게 된 명성황후는 러시아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일본 정부에선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끌어들이며 조선을 러시아에게 뺏길지 모른다는 우려와 반러 여론을 조성하게 됩니다. 1895년 10월 8일 일본 낭인들이 오쿠르에서 명성황후를 살해 후 명성황후 시체를 불에 태워버리게 됩니다. 당시 우회 정치를 하고 있었던 일본은 조선의 민심 등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면까지 명성황후를 죽였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에게서도 명성황후의 계책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었죠. 아직 주권이 남아있었던 나라의 왕비를 궁궐까지 침투해서 죽였다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조선 침략에 있어서 명성황후가 걸림돌이었다는 것이죠. 명성황후의 죽음은 이후 조선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명성황후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성황후의 사치, 명성황후의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민씨, 척축들의 부정부패 사치, 매간매직 중심에 있었던 명성황후가 있었다는 사실은 정확히 어렵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국력이 열악한 조선 현실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기울어져 가던 조선의 재정을 제대로 파탄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정부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이무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같은 밀란들을 제대로 진압하거나 달래지 못한 사태에서 명성황후와 그의 일족들이 생각한 건 외세인 청나라에게 반란 세력을 진압을 명분으로 군사력을 빌린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개항에서도 조선은 거의 내주다시피 한 많은 이권들을 외세에게 헐값에 내주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자신의 아버지 민치록의 무덤을 4번이나 이장하게 됩니다. 지금도 한 번 이장하게 되면 15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이장비가 드는데요. 왕비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까요? 아마 적지 않은 비용이었을 겁니다. 이무군란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치였을까요? 99군데의 금유를 주지 못한 상황에서 민치록의 묘 이장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으니까요. 황현의 매천야록에 의하면 명성황후를 부추겨 세자의 건강을 위해 구슬하고 금강산 1만 2천 목에 쌀 한 씀과 돈 1000냥, 무명 한 필씩 얻게 하는데 구슬 제외하고도 단순 계산만으로 어림잡아 430억 원의 돈을 세자의 건강을 낫게 해달라고 비는 데 쓰였다는 것입니다.